합시다. 자, 이게 이제 적분 이제 마지막 단원이고 여기는요 내용이 엄청 많진 않아요. 내용이 엄청 많진 않은데 여기 나중에 이제 미적분까지 다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쌤이 우리 적분 맨 처음 나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적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넓이랑 유사한 개념인 거예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데 이거 왜 유사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냐.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fx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거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원리를 쓰죠? 직사각형으로 네, 직사각형을 잘게 쪼개서 쭉 해가지고 쪼개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 넓이를 싹 다 합하는 거였지. 자, 그래서 자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다 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야? 가로 곱하기 세. 네.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보였죠? B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전체 길이가 B-A죠. 얘를 몇 개로 쪼개서? N개로 쪼갰단 말이야. 그래서 한 칸당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인데 이제 문제가 이 세로의 길이 때문이고요. 이 각 직사각형의 높이를 뭘로 잡아줄까? 각 직사각형의 높이는 전부 다 함수가 주죠. 그래서 원래 이런 걸로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함수 값이 이렇게 다 양수로 나오는 애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싹 다 더한 값 자체가 넓이랑 같아져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런 데입니다. 만약에 A부터 B가 여기부터 여기라고 치면은 얘네도 똑같이 적분에 대한 넓이로 원리로 가면 이렇게 쪼갤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되죠? 여기를 C라고 A부터 C까지는 어차피 얘랑 상황이 똑같아. 그냥 각각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싹 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C부터 네, 요 C부터 B까지가 함수 값이 다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 C부터 B까지는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것으로? 음수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하면은 그냥 A부터 B까지의 f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이게 S1에서 S2가 빠지는 값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넓이랑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넓이로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함수 값을 다 양수로 돌려놔야 되죠. 높이를.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또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프가 어디서 꺾이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 맞아? 그래서 결국에 얘도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요 그래프의 기본적으로 그래프 추론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정해진 구간에서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을 하라고 했을 때 혹시나 이 안에서 함수값이 0부터 떨어지는 구간이 어딘지를 내가 체크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내면 A부터 C까지는 어차피 다 양수였죠? 그래서 얘는 A부터 C까지는 그냥 fx, x를 하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겠구나. 됐습니까? 네.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이거 활용해.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x축이 있으면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부터 b까지 이 두 그래프 사이로 이루어지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거에서 네. 네, 무조건 같은 x 값을 딱 체크를 했을 때 함수 값이 더 위에 있는 쪽에서 아래 있는 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부터 b까지 더 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fx니까 요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요거 더하기나 빼기는 따로따로 나눠 써도 되죠. 이렇게 봤을 때 fx를 갖다가 접근을 하면은 요 넓이가 나오지. 네. 그리고 gx는 a부터 b까지 접근을 하면 요 넓이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에서 하얀색 이걸 빼면 딱 남는 부분이 저 도르세 넓이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게 fx고 이렇게 이게 gx야. 자,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보면 자, 그럼 요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부터 b까지는 fx가 더 위에 있는 놈이라서 fx에서 gx를 빼면 돼요.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네. b부터 c까지는 g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의 정확한 상황만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그냥 어차피 정리의 방법은 다 있다.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요거는 원래 교과서에서 내용이 빠진 건데 가끔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1이라는 그래프 그리고 y축 자 얘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 잘 보면 y는 x제곱이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y는 1이면 이렇게 생겼지. 네. 그냥 이게 y축이 필요 없고 y축이 여기서 필요 없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별론데 이렇게 봐야겠다. 자, 이런 걸 이렇게 봤어. 그리고
y축 이렇게 돼요. 자, 요 세 개의 그래프를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얘는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네. 여기 뭐냐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옆으로 누워진 형태예요. y는 2면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리고 y축 이거니까 이거 들어서는 여기죠? 얘는 몇 개? 이거를 돌려요. 돌려?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x는 이라는 거고 x축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사실 상은 같은 거지. 어차피 우리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얘랑 같은 모양만 나오면 되거든 사실. 이렇게 바꿔서 이거랑 x는 2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여기다 두일 거 아니야? 여기 들어서 되죠? 네. 그럼 여기는 0부터 2까지 그냥 접근하면 되죠. 그럼 그게 여기랑 같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접근으로. 어떻게? 같은 개념이에요. 접근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를 직사각형으로 쪼개요. 그럼 이건 세로로 쪼개는 거지.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 y를 쪼개죠. 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y에 대한 식이 x는 y제곱이죠. y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거 접근하는 것도 인지는 해주세요. 여기 내용이 나와있긴 해가지고. 되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유형들 몇 개만 좀 짚어보면 이런 게 있어. 2차 함수 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 이게 fx인데 여기 알파하고 여기 베타라고 볼게요. 문제에서 어떻게 조건을 주냐면 자 0부터 알파까지 둘러싸인 요번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X축과 요 알파 베타 사이의 요 넓이를 S2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S1 대 S2가 1대 1을 만족한다. 항상 이런 거 줘. 이렇게? 그랬을 때 뭐 fx의 뭐 식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차함수에서 저 조건이 의미하는 게 얘하고 얘 넓이가 1대2다. 잘 봐요. 이차함수의 성질상 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얘하고 어때? 같아요. 같아요. 근데 여기 얘 넓이가 1이라고 봤을 때 이 넓이가 2였죠. 그럼 각각은 1, 1씩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어떻게 보면 될까? 결국 얘를 가지고 도출해낼 수 있는 게 0부터 알파가 아니죠. 여기까지 fx를 접근을 해버리면 요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차함수 중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시분을 가진 어떤 3차함수가 있어.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항상 같을 때 조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 두 넓이가 같을 때는 무조건 어떤 경우나? 미 정성이니까 무슨 상?
이 뭐야? X축. 병원점은 X축에 걸려있다. 이 같은 얘기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문제를 주어졌어. 그럼 얘 넓이가 같도록 요값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똑같은 거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넓이 특수 공식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넓이 구할 때 이런 거 넓이는 공식에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접근식에다 넣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이따 써야겠다. 첫 번째, 이참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유널비 어떻게 돼요? 모르죠? 자, 이제 6분의 베티값 a의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a는 뭐야? 이거 최고창 계수입니다. x. 보셨나요? 자, 3참수도 있겠죠? 3참수는 어떤 경우냐? x축이 여기 접할 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 접점을 베타라고 하면 유널비. x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6이었어. 그 다음 얼마가? 12입니다. 12.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올라갑니다. 서참수도 있어요. 서참수는 x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접점이 경도체에 있습니다. 여기 x는 어떻게 될까? 자, 6하고 10이요. 18 30입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 꼴이고요. 근데 이것만 안 나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주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문제를 꼴 거 아니야. 꼬게 되면 그건 뭐냐면 저 x축이랑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직선이랑 만날 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완성해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어떻게 될까? 쟤는 얘로 바꿔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똑같아. 왜? 얘를 fx로 보고 이 직선을 gx라고 봤을 때 어차피 둘이 같다라고 해서 gx 한쪽으로 이양시키면 어차피 똑같이 2차잖아. 근데 최고창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똑같아. 그리고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참수도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있다 임의의 직선이랑 이렇게 접할 때도 있잖아. 얘도 요 넓이 알파라고 보고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S는 어떻게 될까? 11분의 A 그럼 마찬가지로 4차 함수도 이렇게 꼬라서
이렇게 접한다고 했을 때 이 넓이 얘도 역시나 넓이는 어떻게 된다? 30분의 30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있잖아. 생각해보면 얘를 fx를 보고 얘를 gx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어차피 얘도 똑같잖아. 얘네도 같다라고 두고 한쪽으로 넘겨서 표겠지. 똑같이 2차지. 그러면 얘 최고차항 개수를 a로 보고 얘 최고차항 개수를 a 플라임으로 보면 넘겼을 때 똑같이 2차는 2차죠. 근데 6분의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 나머지는 또 똑같은 2차에서 쓰죠. 됩니까? 네.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고요. 저거 3개 다 있어요. 책에 웬만하면 다 있을걸요?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요 공식들까지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이건 교재 없는 것 같은데 자, 포물선이 있어요. 자, 우리 그 접선에 관한 공식 배울 때 곡선 밖에서 접선 그는 거 있었죠? 네. 자, 여기서 포물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몇 개? 두 개가 되겠죠?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갈 거냐? 여기 두 개의 접점이 있겠죠? 여기 두 점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를 S1, 여기 밑에 부분을 S2라고 볼게요.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곡선 밖에서 이렇게 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포물선과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 S1 대 S2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항상 2대 1이에요. 그래서 고정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넓이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공식이잖아. 이런 공식으로 구하면 이 넓이가 자동으로 나오고 그러면 요거 삼각형 구하는 넓이가 가끔 나와요. 그럼 요 넓이를 구한다면 3배예요? 얘가 2인데? 2분의 3배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런 식의 문제들이 되셨죠? 네. 이건 지금 막 애써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직. 어차피 또 충분히 연습을 나중에 시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게. 역함수에 대한 거거든. 예를 들어볼게요. 자, fx가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했을 때, 자,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역함수를 구해요. 자, 근데 우리는 3차함수 역함수 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어떻게? 자, 역함수 넓이 구하는 건요 절대 역함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쌤이 아까도 얘기했죠. 넓이는 결국에 아까 우리 이거 돌려서 푸는 거 있었죠. y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로 뒤집어서 보는 거. 같은 개념인데 요 역함수에 해당하는 2부터 10에서의 둘러싸인 분의 넓이가 사실은 y는 x로 대칭을 딱 해버리는 순간 원래 함수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딱 붙겠지. 맞아요? 그 부분을 거꾸로 추적하는 거야. 나는 거기만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보시면 이렇게 될 텐데 이잖아. 그죠? 그리고 자, 역함수가 2에서 10까지면 원래 함수에서는 그 2에 해당하는 값이 x를 거꾸로 찾아야 되잖아. 얼마죠? 0부터 2까지. 그죠? 원래는 지금 현재가 이렇게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 이런 애잖아. 이게 역함수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2부터 10까지 2가 여기 있고 10이 저기 있을 거 아니야. 이 넓이죠. 이거랑 같은 부분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게 어디다? 여기에서 2부터 10까지 여기죠. 그리고 yx에서 대칭은 같아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럼 나는 이 넓이를 구할 거야 이제부터. 그럼 뭘 찾아야 될까? 일단 여기가 x 값이 얼마인지 찾아야 돼요. 이게 얼마? 2점.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가 뭐야? 그 직사각형에서 0부터 2까지 fx 적분한 부분을 빼버리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넓이는 거의 항상 직사각형에서 적분값을 하나 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넓이 구할 때는 무조건 얘랑 같은 거를 원래 함수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어주고 남은 부분을 처리를 하면은 이 남는 부분이 넓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를 직접 접근하는 방법은 아직은 우리가 몰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전체 직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20에서 0부터 2까지 이걸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넣으면 어떻게 되고? 그렇지. 넓이가 12. 됐습니까? 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내용 끝이에요. 와. 별게 없죠. 이거 하면 적어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요거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보다 뭔가 더 나오면 그건 미적 부분으로 넘어가야 돼. 이해돼? 그럼 결국에는 그럼 수트에서 적분이 어려운 게 나올 만한 게 좀 뭘까? 결국은 그 넓이를 구하기 힘들게 그래프 여러 개를 갖다 겹쳐서 막 그려주고 그래프가 두세 개가 만약에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둘러싸인 넓이를 찾으려고 한다. 그럼 이제 교점을 찾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야 사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어차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요거 밖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절대. 되셨나요? 네.
나왔을까? 속도 거리가 나왔어요. 우리 속도 가속도 미분했었죠? 네. 똑같아. 반대로 보면. 그리고 여기는 미분보다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물어보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여기다 넣어요. 우리 속도가속 미분할 때도 그랬고, 자 어차피 여기서 주어지는 그래프는 총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치. 네, 위치 그래프. 성이.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 그 다음에 가속. 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다 뭐였어요? 미분. 미분이었고요. 거꾸로 가면은 적분이죠. 근데 요거는 이번 단어는 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건데, 자, 선생님 여기서 나오는 이건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나는 거 뭐냐? 기본적으로 거의 다 예를 주고, 자, t 초후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t 초후의 위치의 변화량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가 t초 동안의 총 이동 거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다룰지만 정확하게 생각 내리시고. 예를 들어 속도 그래프를 준다고 하면은 자, 그런 식으로 데이터 칩시다. 자, 그럼 속도 그래프니까 얘네들을 여기서 이렇게 적분을 막 하면 할수록 이 쌓이고 있는 값이 뭐인 거야? 위치. 네, 위치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뭐를 던져줘야 되냐면 이 t초 후의 위치는 자 그래프만 보고서 알 수 있는 건가요? t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네. 3초 동안. 맞아요? 네. 그럼 3초 후에 최종 위치를 만약에 물어봤어? 그럼 내가 3초 동안 얼마만큼 갔는지는 알 수 있는데 뭐는 아직 몰라.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자.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한테 필요한 거는 문제에서 주어져야 될 게 뭐다? 처음 위치. 네, 초기 위치를 줘야 되고. 그러면은 초기 위치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뭘? 0부터 t까지? 1초 동안 움직이는 건 어차피 예로 보면 확인하면 돼. 오케이? 그대로 접근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간까지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t초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이 위치 변화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얼마나 변했는지. 네. 이거는 t초 후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얘가 t초에 얼마만큼 이게 변했냐 위치가. 돼요? 얘는 결국은 뭐야? 요거를 통해서 구하신 다음에 처음 위치를 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시작했던 점보다 앞으로 갔으면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처음 위치보다 이 뒤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날에. 오케이? 그럼 이동거리는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0초부터 시작해서 4초까지 총 이동거리를 줘. 3초 동안에 앞으로 갔다가 얘 3초부터 4초까지는 뒤로 가죠. 네. 근데 총 이동거리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양수값으로 더해줘야 되죠. 네. 뒤로 간 것도 간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넓이거든. 0부터 t까지 VT 그래프의 절대값 함수를 갖다가 접근을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네. 맞아, 문제가 이거 세 개밖에 없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미분, 이게 속도가 속도 미분에서는 미분 속도가 속도 미분 활용 쪽에 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 변화율 그런 거 구하고 하셨잖아.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끝이야. 되셨습니까? 네. 네. 원래 적분을 갖다가 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 그 어떻게 보여요? 예를 들어 머릿속에 고려청자를 떠올리세요. 고려청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굴곡지게 생겼지. 얘를 이렇게 90도 눕혀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볼게. 이게 단면이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일단 한쪽만 딱 두고 어차피 넓이 그 적분의 개념이 쪼개가지고 막 잘게 더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각각이 이제 함수값이지.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넓이들을 더하긴 더할 건데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갖다가 다 넓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그 잘게 쪼개진 모든 원의 넓이를 싹 다. 그게 부피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A부터 B까지 fx를 제곱 파이 한 개의 반지름이 요 각각의 함수값이 원의 넓이가 나오죠. 맞아? 네. 이거 dx하면 이거 부피요. 그러니까 넓이들의 총합. 그게 부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적분은 길이들의 합. 그게 넓이. 얘네 그런 개념으로 전개가 되는 거라서 이거 미적분 한번 배울게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시면 요거 이제 하나 더 얹어서 이중적분, 삼중적분 뭐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거든. 그건 이제 3D로. 그러니까 얘를 한쪽 축에 대해서 우리 일단 한 x에 대해서 뭐 적분을 했지. 걔를 다시 y에 대해서 또 적분을 해. 넓이를 씌운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피나 이제 최적을 구한다 그러거든. 그런 거를 대학교 가시면 배워요. 의대로는 안 배워요. 아싸. 유준이는 어차피 뭐 물리나 그쪽 관련된 과로 갈 거니까 좀 필수야. 그리고 벡터를 접근하는 거야. 벡터를 적고요. 네. 벡터도 미분하고 접근하는 거 들어. 우와. 근데 의대생도
예과 때는 교양 수업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 교양 수업에 수학도 있어요. 교양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대학교는 어쨌거나 크게 못 듣게 하는 과목이라는 건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애들이 과에 따라서 좀 많이 듣는 과가 있는 그런 과목들이 좀 있는 것 뿐이지.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못 듣는 수업은 없습니다. 특수학과 제외하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과 다니는 애들이 의대 수업은 못 듣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과들 수업들은 자기 전공 과가 아니어도 다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리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군대 수업 듣지 말아야겠다. 아, 근데 의대는 그런 다른 수업 들을 시간이 없을 거야. 헤헤. 의대는 무조건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다닐 수밖에 없어. 할 게 너무 다르고 일단 다른 과들에 비해서. 그리고 일단 그거예요. 의대 물론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었지만 한 1년 정도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1년 정도만 지나면 각자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애들이 물리학과 수업을 뭔가 하나 듣는다? 어차피 이해 못해. 아무리 전국에서 날고 기던 애들이었어도 1년만 배워도 완전히 다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안에 과가 엄청 많잖아. 그만큼 뭐라 그러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공부로 성공하기가 그나마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잖아. 똑같은 공대생이야. 똑같은 공대 출신이야. 근데 그 안에서 물화생지 중에 뭐를 선택했냐에 따라서도 물리 전공 애들이 생공 전공 애들의 내용을 알 수 있어? 안 되잖아. 바로 옆에 있는 과지만. 그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생명공학과 예를 들어 들어봤어. 생명공학과 안에서도 과목이 되게 많잖아. 어떤 애는 DNA 관련된 전공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죠? 네. 그렇지. 뭐 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나노 분자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건데 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졸업할 때가 되면 분명히 4년 동안 비슷한 수업을 듣긴 했지만 얘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게 완전 다른 거야. 이해를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지. 전공이 달라지고 세부 전공이 달라지면 그만큼 특히 이과는 그런 부분들이 전공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백 수천 개 그 가지치기가 되는 그 분야에서 가까이 하도 만족해지니까 거기서 내가 그냥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택하기만 해주면 성공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이거잖아. 경쟁이 심해지는 경우는 출구는 하나인데 출구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이잖아. 근데 이과가 좋은 점은 그거예요. 출구가 여러 개로 넉넉하다는 얘기죠. 어디로 나가. 물론 뭐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뭐 대세적인 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이런 특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얘네들도 혹시 시험에 나오나요? 그냥 그거는 참고로는 경제 수학을 택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 경제 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 오 이런 거 배워요 경제 수학. 네. 멋있다. 이쪽에. 446. 멋있다.
제 친구 경제수학생이죠. 이렇게. 아 그럼? 오 이게 뭐야? 저희 경제수학 전제 9명밖에 없대요. 걔네는 따로 또 수업을 한다고 하던데. 이건 저대평가냐? 네? 저대평가냐? 모르겠어요. 경제수학도 진로 선택인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숙제가 끝난 거예요. 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아. 아, 네, 근데 이거 저는 어느 정도 이거 같고 빠진 부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앞에 거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고진이 가져오시면 되고 이러면 그리고 이제 시너지 있죠. 네. 시너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복습을 시킬 거야. 오케이? 시너지 숙제는 다시 앞에서부터 중앙에서 오른까지 다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다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렸던 거 플러스 질문했던 거 플러스 1등급 그것만. 그래서 시너지를 복습하는데 시간 많이 안 쓰도록. 오케이? 네. 그리고 고쟁이도 한 2, 3주 정도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그리고 푼답이 또 들어갈 거니까. 사이식 풀린다. 이번에 자이는 생으로 다 풀지 않고 그 근정쌤이 문제를 편집해서 주실 거예요. 필요한 문제들 주. 그리고 근정쌤이 어쨌거나 고3 수업 많이 들어가시니까 기출 수원수투는 진짜 기출에 대한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셔서 최근 모의고사 문제 트렌드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든지 여러분이 이번 여름방학 때 들었던 수업이랑 좀 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질문하면은 문제 좀 쉽게 풀어주시고 저거는 근영생 능력의 반도 아직 안 보여드린 거라 아직 반도 안 나왔어. 오. 모의고사가 지겨 진짜. 혹시 컴퓨터신가요? 혹시 머리에 컴퓨터가 들으시냐고. 장난 아니야. 컴퓨터 같으세요. 나도 저번에 그때 뭐지 그 원내 내적하는 사각형 그거 했을 때가 진짜 아. 원해 되죠? 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아니, 1학기 때 그 그게 뭐였더라? 우리 그 편파 여튼 그 무슨 원에서 이렇게 사각형 두고 대각선 2개 준 다음에 넓이 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뭐야? 그걸 돌려서 사다리 꼴로 만드시는. 몇시부터 한다. 그때가 제일 뒤집어서 만드는 거 서로서 엄청나. 자, 오늘도 혹시 근정승 출근하셨나요? 쉬는 날이 없으신 그냥 맨날 나오죠. 그러면 이걸 여쭤봐야겠다. 아 그거 뭐가 더 빠른지. 비슷할 것 같긴 한데.